이제 사람은 복은 부모 복도 있고 형제 복도 있고 남이 나를 가만히 도와주는 사람도 있고 그럼 인덕도 여러 가지잖아요. 근데 이제 젊은 친구들은 부모 덕이 없다고 볼 수는 없어요. 특히 이제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아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오늘 선생님. 날씨가 비가 오네요. 네, 비가 옵니다. 네. 비가 오지만 또 저희 또 화이팅해서 또 촬영 또 해야죠, 선생님. 네. 맞습니다. 오늘 저희가 알아볼 거는 이제 2024년 갑진년이 제대로 정말 찾아왔잖아요. 네네. 음력으로 봐도 이제 갑진년이고 해서 이제 우리 각 띠별로 어떤 띠를 주변에 두면은 좀 귀인이 될 수 있는지 귀인띠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첫 번째로 올 한해 쥐띠 분들한테 네. 좀 어떤 띠가 주변에 있으면 돈과 복을 가져다주는 귀인띠가 될지 한번 쥐띠의 귀인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근데 음. 사람은 누구나 인덕이 있는 사람이 있고 인덕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제 나한테 그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 물론 띠는 있지만 이제 자기가 원래 엄마 배 밖에 나왔을 때 솔직히 인덕이 갖고 나온 사람이 있고 인덕을 안 갖고 나온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제 쉽게 말하면 그 뭐랄까 타고난 인복이 있는 사람들이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주위 사람들도 그렇고 똑같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막 반찬 대다 주고 막 그냥 와서 막 도와주기도 하고 막 그냥 막 그런 사람도 있어. 근데 인덕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잘해도 10번 잘하다가 한 번만 조금만 섭섭하게 하면 그 공도 타면 모래성이 되는 형국도 있죠. 그래서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타고난 인복은 인복이라는 것은 타고나야 된다. 그런데 이제 인복이 없는 사람들은 뭐 아무리 잘해도 내가 볼 때는 꼭 뒤통수 맞아요. 이건 내 경험이야. 아, 그래요? 네네. 그럼 쥐띠 분들은 그러면 선생님 네. 좀 타고난 인의 덕이 좀 있는 띠인가요? 아니면 인덕 있죠, 쥐띠분들. 자, 우리가 살면서 나는 그렇게 생각해. 인덕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인덕 자체가 쥐띠분들이 아주 없다고 볼 수는 없어요. 물론 젊은 친구들은 부모 복이 있을 수도 있고 이제 사람은 복은 부모 복도 있고 형제 복도 있고 남이 나를 가만히 도와주는 사람도 있고 그럼 인덕도 여러 가지잖아요. 근데 이제 젊은 친구들은 부모 덕이 없다고 볼 수는 없어요. 특히 이제 이제 우리가 농사꾼이 이제 농사를 짓잖아요. 떼앞에서 네. 농사를 짓는데 그 여름의 더위에 그때 앞에서 농사를 지어서 우리가 1년 먹을 곡식을 고가에 쌀라고 이렇게 그거 곡식을 팔았다가 예를 들어서 돈으로도 쓸 수 있고 또 1년 먹을 양식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런데 우리가 이제 농사를 지어서 특히 하반기 생일 가진 사람들 네. 뭐 9월달, 10월달, 11월달, 12월달, 1월달 이제 이렇게 하반기 생일 가지신 분들은 자 젊은 친구들은 부모 복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예를 들어서 그 연세 드신 분들은 초년 고생은 참 많이 했다 해도 후반기가 괜찮겠죠. 후반기. 우리가 돈을 왜 벌어요? 말년에 편하게 살라고. 당연하죠. 네. 돈도 잘 벌어야 되고 잘 써야 되고 잘 지켜야 되잖아. 그러면 자 예를 들어서 내가 몸이 아파. 병원에 가도 돈이 있어야 되고 또 여러 가지로 뭐 예를 들어서 나이가 먹으면 지갑도 열어야 돼요. 그래야 인심을 안 잃어요. 자식한테도 마찬가지고 또 형제도 마찬가지고 나이 먹으면 잔소리는 거 하지 말고 입은 닫고 지갑은 열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특히 이제 뭐 9월달, 10월달, 11월달, 12월달, 1월생을 가지신 분들은 자 초년고생은 있다 해도 말년복은 있다. 그래서 그 말년에 지갑 열고 사실 수 있습니다. 사람이 나이가 먹어서 베풀고 살아야지 얻어먹으면 치사해. 맞습니다. 그러면 쥐띠 분들은 올 한해 네. 좀 어떤 띠를 주변에 두면은 좀 좋을 것 같은지 쥐띠한테 귀인으로 작용되는 띠가 있다면 어떤 띠가 있을까요? 용띠가 올해는 쥐띠분들은 귀인이 되겠죠. 또 용띠를 가지신 분들, 이제 아니면 소띠를 가지신 분들을 쥐띠가 용띠, 소띠를 가지신 분들은 자 나한테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말 한마디를 따뜻하게 해줘도 도움이 될 것이고 또 내가 직업이 없어 직업적으로 이끌어줄 수도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예를 들어서 경제가 좀 너무 힘들어. 우리가 인연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 스테이크 먹어도 밥을 먹어도 기분 나쁜 사람이 있잖아. 그쵸?
된장찌개 하나 놓고 먹어도 음. 이 사람하고 밥을 먹으면 뭔가 뿌듯하고 행복하고 불편하지 않고 거슬리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올해 이제 쥐띠 분들은 자 예를 들어서 용띠하고 소띠하고 내 주변에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진짜 고난에 빠졌어. 아시다시피 이분은 삼재잖아요. 그래요. 나가는 삼재잖아요. 고난에 빠졌어. 그랬을 때 물에 빠지면 지푸라기라도 건져줄 수 있는 그런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 분들이세요. 좀 그런 쪽으로. 네네. 내가 뭐 직업이 뭐 이거 직업을 가졌는데 예를 들어서 다른 걸 뭘 하고 싶어. 어디 나 혼자 결정하기가 힘들 수도 있잖아요. 조언이라도 얻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나를 조언을 해주고 내가 판단력을 가질 수 있게끔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런 용띠하고 소띠하고 쥐띠하고 합의가 든다. 그러면은 올 한해 우리 쥐띠 분들은 주변에 용띠나 소띠를 두게 되면은 네. 조금 더 좋은 한 해를 보낼 수 그렇죠. 있다. 우리가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상사하고 안 맞을 수도 있고 동료하고 안 맞을 수도 있고 또 예를 들어서 밑에 부하하고도 안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자 또 사업을 하는 사람들 파트너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거래처라는 게 있을 것이고 또 내가 뭐 새로운 일을 또 시작을 해도 손뼉에 마주쳐야 손이가 나지 혼자 막 친다고 나진 않잖아요. 그래서 자 어떤 그런 누구나 더불어 사는 거지 혼자 손뼉을 친다고 소리가 나진 않아요. 그래서 이분들 이제 쥐띠 가지신 분들은 용띠하고 자 소띠하고 합의가 들어서 올해 갑진년에는 뭐 사업의 파트너, 직장의 동료, 또 아니면 연인 여러 가지로 합의가 될 수 있어요. 또 부모도 예를 들어 내가 진짜 물에 빠졌어. 물에 빠졌는데 누군가는 건져줘야 될 거 아니에요. 죽을 수는 없잖아. 그러면 이분들 같은 경우는 올해 자 이분들 쥐띠 가지신 분들이 용띠나 소띠를 가지신 분들이 있으면 나를 건져줄 수 있는 그런 힘을 줄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좋네요. 네. 그럼 올 한해 우리 쥐띠 분들 선생님 말씀대로 좀 이런 주변에 이런 귀인 띠들을 두게 되면은 훨씬 더 네. 좋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네. 반대로 올 한해 쥐띠 분들이 좀 피해야 되는 띠가 있다면 어떤 띠들을 좀 피해야 될까요? 자, 양띠. 양띠를 가지신 분들은 자, 우리가 아까도 내가 말씀드렸지만 아무리 비싼 밥을 먹어도 불편한 사람하고 먹으면 얹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쥐띠가 양띠를 올해는 자, 만나면 자, 아무리 좋은 관계지만 뭔가 트러블이 생길 수도 있고 또 예를 들어서 그 어떤 뭐 갈등이 생길 수도 있고 뭐 나한테 금전적으로 피해를 줄 수 있는 분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양띠를 조금 조심하시는 게 좋지 않겠어요? 양띠라 오케이 네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귀인띠랑 좀 조심해야 되는 데 이렇게 알아봤는데요. 네. 오늘 말해준 게 정말 띠만 보고 말해본 거잖아요. 네네. 근데 이게 아무래도 본인의 생년월일에 들어가면은 이런 귀인띠가 됐든 좀 조심해야 되는 띠가 됐든 다르게 나올 수도 있는 거죠? 당연하죠. 맞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쥐띠분들 위해서 갑진년 또 한 말씀 해주시면서 자, 여러분 올해 쥐띠 나가는 삼재세요. 물론 삼재라고 다 나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삼재 나가는 삼재는 조심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 가지 무모하게 움직이지 마시고 좀 천천히 가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선생님.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